이제 수학을 안 하고 전기 기사 자격증을 준비를 하면 실제는 더 오래 걸려요. 그래서 왜 필요한지를 말씀드릴게. 보세요. 우리가 숫자 3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3에서 마이너스 1을 더한다는 얘기야. 3에서 1을 뺀다라는 말이 3에서 마이너스 1을 더한다는 얘기인데 봅시다. 요 상태가 0이라는 거예요. 이 오른쪽이 양수고 이 왼쪽이 음수라는 거야. 그러면 오른쪽 양수니까 3을 가. 하나, 둘, 세 발짝을 갑니다. 이게 3을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더한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1을 뺀다, 1을 뺀다는 얘기야. 그러면 왼쪽으로 하나, 둘만큼 간 거죠. 그리고 이 상태는 3에서 마이너스 1을 더한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2라는 얘기는 방향을 180도를 회전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180도 회전해가지고서 두 발짝을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플러스 1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 그러면 마이너스 3 더하기 2가 있을 거란 말이야. 여기서 있죠? 여기 0이라는 거야. 그 마이너스 3은 하나, 둘, 셋을 가. 그리고 나서 플러스 1을 하면 방향을 틀어가지고 하나, 둘 가면 이때 마이너스 1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음수라는 게 뭐 자연수하고 뭐 이렇게 정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그렇게는 알았다 쳐. 근데 문제, 내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는 것만 할 거냐 이거지. 내가 이렇게 안 가고 1차원적으로 안 가고 2차원적으로 앞뒤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앞뒤로.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가면 양수고 이렇게 가면 음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안 가고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 이거야. 그러니까 90도를 틀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지. 그러니까 90도를 튼다는 얘기는 내가 이게 한 번 90 틀고 또 한 번 90 틀면 이때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허수라는 걸 배워. 그럼 허수라는 거는 i라는 게 허수인데 그거를 내가 이렇게 가다가 90도를 틀으면 i야. 그 다음에 한 번 더 틀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i를 두 번 회전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i를 두 번 곱하면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이라는 숫자 이쪽으로 만약에 5만큼 가고 이쪽 방향 2만큼 가면 이쪽의 동쪽 방향으로 5만큼 가는 거가 이 북쪽 방향으로 2만큼 가는 거의 합을 구한단 말이야. 그러면 실제로 이쪽 방향으로 5만큼 가죠. 이쪽 방향으로 2만큼 가. 그러면 실제 얘 끌어다 힘이 더 크니까 이렇게 힘이 방향이 나올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벡터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벡터. 그래서 이게 뭐 2i가 되는 거고 5가 되는 거야. 그래서 5 플러스 2i라는 요 복소수를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 전기에서 보면 전기에 전압과 전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항상 저항이 있고 콘덴서가 있습니다. 콘덴서, 코일이 있어. 그러면 이 저항만 있으면 이 전압하고 전류가 똑같은 각도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콘덴서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저항압이 있을 때 이 시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앞으로 간단 말이에요. 전류가. 이만큼이 그래서 각도예요. 각도로 위상이라고 그래요. 위상이 빠르냐, 전압과 전류의 위상이 빠르냐를 가지고서 그게 뭐 진상이냐, 뭐 지상이냐, 느리는 뭐 진상이, 지상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게 전압이면 이쪽에 전류라는 말이야. 그럼 벡터를 알아야 되겠죠. 그 벡터를 안다는 얘기는 복소수, 허수와 실수의 합이 된 복소수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삼각함수를 알아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회로 이론에 보면 전자기하기나 기하기나 이런데 미적분이 나와요. 미적분. 그래서 이렇게 뭐 회로 하나 그려놓고 여기에 이렇게 코일 놓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얘가 미분회로 적분회로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실제로 물리 세계에서 우리가 미분 적분은 회로에서 똑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미적분 알아야 되죠. 근데 그런 거 알고 그리고 나서 삼각함수 알고 복소수 알고 지수로그 알고 방정식 알고 이러고 나면 그 전기라는 요 공학은 그냥 대충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딸 수 있는 거지. 근데 문제는 보세요. 내가 이제 합격했다고 쳐. 근데 내가 수학을 안 했어. 수학을 안 하고 전기기사를 운 좋게 합격했다고 치면 어느 순간 내가 소방기사를 하고 싶어. 소방기사. 그러면 내가 수학을 했던 사람은 이거 땄다가 그 소방기사를 조금만 공부하면 딸 수 있는 거야. 그러다가 전기를 했다 내가 경력이 돼서 전기 기술사를 또 시험 보고 싶은 거야. 합격하고 싶은 거지. 그렇게 되면 이 수학이 돼 있으면 여기서 조금 공부해가지고 기술사를 경력이 돼야 되니까 할 수 있으니까 그 경력이 지나고 나면 이 기술사를 또 공부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수학이라는 거를 공부해 놓으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 거죠. 내가 전기기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학에서. 그리고 또 AI 시대는 이 수학이 필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학을 잘하면 대충 해도 되는 것들이 다른 게 수학을 어려워하니까 실제로 이제 막 허들이 높다고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얘기예요. 비전공자가 전기 기사 자격증을 따는 데는 허들이 높다. 그게 아니에요. 이 수학을 못하기 때문에 허들이 높은 거지.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수학을 얼마 걸릴지는 몰라요. 무료로 제가 전기공학을 하기 위한 공업수학까지 무료로 녹화해서 배포를 할 건데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 시간이 짧게 걸리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유료로 배포하는 전기공학에 대한 그런 걸 설명할 때는 이 수학을 아는 사람은 쉽게 따라올 수 있지만 이 수학을 모르는 사람은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설명할 때 그걸 안다는 가정하에서 설명할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왜 전기공학에 수학이 필요한지를 말씀드린 겁니다.